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작하려는 포트폴리오에는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요? 바로 작품을 제대로 기록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작품이라도 사진 속에 그 결과물이 담기지 않으면 포트폴리오에서는 그 가치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울 거예요. 플로리스트 작품을 위한 사진 촬영은 중요한 요소예요. 특히나 플로랄 작품은 완성되었을 당시가 가장 신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제때 남겨놔야 해요. 작품 사진을 위해서는 카메라 촬영이 중요한데 오늘은 카메라를 활용해 작품을 조금 더 향상되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카메라가 없더라도 요즘은 스마트폰 촬영도 조작할 수 있으니 카메라에 대한 이론을 공부한 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는 DSLR, 미러리스, 스마트폰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해요. 먼저 DSLR은 하나의 렌즈와 반사형 파인더가 있는 카메라로 흔히 전문가용 카메라로 불리고 있어요. 결혼식 전문 사진 작가나 화보 촬영을 하는 스튜디오에서 주로 사용하는 카메라가 DSLR인데 큰 이미지 센서 덕분에 고화질로 사진 촬영이 가능해요. 또한 다양한 렌즈를 교체하면서 상황에 맞는 촬영이 가능하지만 무겁고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다음으로 미러리스는 DSLR에서 반사 거울, 즉 미러박스를 제거한 카메라로 DSLR보다 훨씬 작고 가벼운 장점이 있어요. 여행이나 야외 촬영에서 많이 활용되며 요즘은 유튜브 촬영이나 브이로그 제작에 선호되는 카메라예요. 저도 이러한 장점 때문에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많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기술 발전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카메라만큼 좋아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만들거나 전문 사진을 찍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스튜디오가 아닌 외부에서도 즉석으로 빛과 색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기 때문에 SNS 업로드용이나 간단한 기록용으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기술의 발달로 카메라 기기와 스마트폰 촬영의 차이가 줄어들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DSLR, 미러리스, 스마트폰 이 세 가지 카메라에 대해 장점과 단점 등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DSLR 카메라의 장점은 센서가 커서 더 많은 빛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할 때 매우 효과적이에요. 또한 컴팩트 카메라보다 자동 초점 맞춤 기능이 뛰어나 빠른 속도로 초점을 맞추고 촬영해 고품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배터리 수명에서도 유리한데 항상 디지털 화면을 켜놓을 필요가 없으므로 적은 전력만 사용하여 배터리 수명을 길게 사용할 수 있어요. DSLR 카메라의 단점으로는 뷰파인더와 센서 사이의 노출이 거울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진을 편집하기 전까지는 카메라가 촬영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반사경과 펜타프리즘이 들어가 있어 크기가 크고 무게도 무거워 휴대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다음으로 미러리스 카메라의 특징과 장점을 살펴보면 DSLR에 있던 미러와 펜타프리즘을 제거하여 크기를 줄이고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 휴대성이 뛰어나요. DSLR보다 가볍기 때문에 장시간 들고 촬영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 작품 촬영에도 부담을 덜 수 있어요. 미러리스 카메라는 LCD 화면이나 전자식 뷰파인더인 EVF를 통해 촬영 전의 결과물을 미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밝기와 콘트라스트, 노출 같은 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원하는 결과물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DSLR의 경우 작품 위로 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작품 촬영 시 찍고 나서 확인해야 결과를 알 수 있지만 미러리스는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재촬영을 줄일 수 있어요. 미러리스 카메라의 세 번째 장점은 빠른 자동 초점과 실시간 미리 보기 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영상 촬영에 큰 도움이 돼요. 움직이는 피사체 촬영 시 빠르게 초점을 잡아주고 실제 촬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또는 강의, 브이로그 제작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또한 미러리스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무선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촬영 사진을 바로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거나 원격으로 카메라를 조작하는 것도 쉽게 가능해요. 미러리스의 단점으로는 광학식 뷰파인더인 OVF와 달리 전자식 뷰파인더 EVF이므로 어두운 곳에서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만약 조명이 부족한 실내에서 작품을 촬영할 때 DSLR은 실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담기지만 미러리스는 화면에 노이즈가 생겨 사진의 결과물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미러리스는 전자식 뷰파인더와 LCD 화면을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DSLR보다 배터리 소모가 훨씬 많아요. 따라서 장시간 촬영이나 야외 촬영 시에는 여분의 배터리를 반드시 챙겨야 해요. 또한 미러리스는 기술이 많이 발전하기는 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초점이 정확하지 않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빛이 약한 환경이나 피사체가 갑자기 움직일 때 초점이 흔들릴 수 있는데 작품을 찍을 때 사람이 지나가게 된다면 자동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작품이 흐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장점을 살펴볼게요. 앞서 설명드린 DSLR과 미러리스와는 다르게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든 주머니나 가방에서 꺼내 바로 촬영할 수 있어 휴대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비용이나 장비 없이 누구나 촬영 작가가 될 수 있어요. 순간을 바로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효과적인 카메라는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또한 스마트폰은 전문 촬영 앱이나 보정 앱을 설치해 기능을 확장할 수 있고 촬영한 사진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공유하는 것이 편리한 장점이 있어요. 오프라인용 포트폴리오가 아니라면 촬영된 작품을 온라인으로 SNS에 바로 업로드할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피사체를 인식하여 초점을 잡고 색감이나 화질 보정이 가능하므로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훨씬 선명하고 완성된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최신 스마트폰인 경우 광각, 망원, 초광각 카메라를 모두 내장하고 있어 렌즈를 교체하지 않아도 다양한 구도로 촬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스마트폰 카메라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스마트폰은 DSLR 또는 미러리스 카메라에 비해 센서 크기가 작아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 화질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어요. 어두운 전시장에서 작품을 촬영하면 스마트폰 사진은 입자가 거칠게 보이고 색감이 탁해질 수 있어요. 또한 스마트폰은 어두운 환경에서 자동으로 노이즈를 줄이는 후처리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사체의 세밀한 디테일이 뭉개지거나 왜곡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제조사마다 이미지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장면을 촬영해도 기기별로 결과물이 크게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기종은 색감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또 어떤 기종은 피부톤이나 배경을 인위적으로 보정하기도 해요. 즉, 같은 작품을 찍어도 결과물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이러한 카메라의 특징들을 이해하여 사진을 조금 더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기본적인 조작법을 이해해야 하는데 스마트폰에서도 카메라의 일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ISO, 노출 이 세 가지 요소는 사진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어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는 수치를 높일수록 사진이 어두워지지만 대신 배경은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노출 감도인 ISO는 값을 높일수록 사진이 밝아지는 대신 노이즈가 증가하므로 사진이 거칠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ISO는 장소에 따라 카메라 설정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해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ISO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노출 삼각형이라고 부르며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사진의 밝기, 선명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자동 모드로 촬영하는 것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ISO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연습이 지속되면 훨씬 만족도가 높은 사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러한 카메라 조작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카메라 조리개는 카메라 렌즈의 크기를 조절하여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조리개는 빛이 들어오는 창문 크기를 조절하여 빛의 양을 조절하게 되는 원리예요. 조리개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는 F per stop이라고 부르는데 조리개의 숫자가 낮을수록 사진이 밝게 찍히고 숫자가 높을수록 어둡게 찍혀요. 위쪽의 그림을 보시면 가장 왼쪽의 F1.4는 조리개가 크게 열려 있으며 많은 빛이 들어와 사진이 밝아지고 배경은 흐려지게 돼요. 반대로 아래쪽 가장 오른쪽의 F32는 조리개가 작게 열려 있으며 사진은 어두워지지만 배경까지 선명하게 나오게 돼요. 조리개는 빛의 양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의 분위기까지 바꿀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심도예요. 심도는 피사체를 중심으로 초점이 맞는 거리의 정도를 말하는데 조리개의 개방 정도, 사용되는 렌즈의 종류와
초점 거리, 촬영 거리에 따라 피사계의 심도는 달라지게 돼요. 즉, 심도란 사진 속에서 앞뒤로 선명하게 보이는 영역이 얼마나 넓은가를 결정하는 요소로 볼 수 있어요. 위쪽의 사진을 보시면 꽃기린을 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각도로 촬영했지만 왼쪽과 오른쪽의 결과물은 크게 달라 보이네요. 가장 왼쪽의 f2.8의 사진은 조리개가 많이 열려 있는 상태로 꽃은 선명하지만 배경은 흐려져 피사체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어요. 반대로 가장 오른쪽의 f11의 사진은 꽃뿐만 아니라 배경 잎사귀까지 선명하게 표현되어 전체적인 장면이 뚜렷하게 보이네요. 이렇듯 조리개 값이 낮을수록 빛이 많이 들어와 심도가 얕아지고 조리개 값이 높을수록 심도가 깊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심도가 얕은 사진은 어느 한 부분만 초점이 맞춰져 아웃포커스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진은 피사체가 또렷하게 보여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플로리스트 작품에서도 아웃포커스된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 작품도 이렇게 촬영하면 포트폴리오 사진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겠네요. 또한 심도는 단순히 조리개 값뿐만 아니라 렌즈의 초점 거리와 촬영 거리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85mm, 200mm 망원 렌즈에서는 같은 조리개의 수치에서도 심도가 얕아져 배경이 많이 흐려질 수 있어요. 이러한 심도는 초점 영역뿐만 아니라 사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사진의 분위기를 크게 바꾸는 요소인 셔터 스피드에 대해 알아볼게요. 셔터 스피드란 카메라의 셔터가 열려 있는 시간, 즉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의미해요. 이 시간을 짧게 할수록 순간이 정지된 듯 선명하게 찍히고, 길게 할수록 움직임이 부드럽게 표현되는 기법이에요. 셔터 스피드는 느릴수록 셔터가 더 오래 열려 있으므로 밝기는 밝아지고, 빠를수록 밝기는 어두워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ISO 값과 함께 적절하게 조합해서 사용해야 해요. 위쪽의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셔터 스피드 1000분의 1초로 촬영한 장면인데, 물줄기 하나하나가 뚜렷하게 멈춰 있는 모습이 보여요. 마치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한 장면이네요. 오른쪽 셔터 스피드는 3분의 1초로 촬영한 사진인데, 왼쪽과 다르게 물이 흐르며 생기는 부드러운 계곡의 흐름이 표현되는 사진이에요. 이렇듯 셔터 스피드에 따라 사진의 결과물이 달라지게 되는데, 셔터 스피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빛을 조절하는 조리개와 ISO도 값을 변경해야 상황에 맞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듯 셔터 스피드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핵심 도구예요. 스포츠 경기나 춤추는 장면들을 순간 포착하려면 1000분의 1초 이상 빠른 셔터 스피드로 설정해야 하고, 별 궤적, 자동차 불빛 등 움직임의 흔적을 담고 싶을 때는 1초 이상의 긴 노출을 사용해야 원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만약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할 때에는 사진이 흔들리지 않도록 삼각대를 꼭 사용하기도 해요. 이번에는 카메라 설정 요소인 ISO 감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앞에서 설명한 조리개, 셔터 스피드 등도 빛을 제어하는 구성 요소이지만, IS 감도는
카메라가 빛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요소예요. ISO 값이 높을수록 결과물은 밝게 나타나지만 노이즈가 생겨 화질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ISO 값은 가급적 낮게 설정해야 고화질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요. 화면의 아래 사진을 보시면 왼쪽의 ISO 200부터 가장 오른쪽의 ISO 12800까지의 빛 변화에 대한 결과물을 볼 수 있어요. 어두운 밤에 ISO를 높여 촬영하게 되면 사진은 밝게 찍을 수 있지만 색감이 깨지고 디테일이 뭉개져 고화질 촬영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사진을 밝게 하기 위해 ISO를 무조건 올리기보다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로 먼저 조절한 다음 최대한 낮은 ISO를 유지해야 고화질의 사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카메라의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처럼 사진의 밝기와 화질을 조절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이 보충되었다면 느낌 있는 사진을 위한 사진의 구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구도는 같은 피사체라도 보는 각도, 프레임 배치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카메라 및 스마트폰의 대부분은 이미지를 직사각형 화면으로 제공하므로 최상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가로와 세로 중 어떤 구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판단하여 촬영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풍경 사진에는 가로 방향의 구도가 어울리고 인물 사진, 높은 빌딩, 폭포수 같이 높이감 있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에는 세로 방향의 구도가 더 어울려요. 또한 구도는 이미지의 용도에 따라 가로, 세로의 구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 SNS 사진 게시 및 온라인 이미지 사이트와 플랫폼에 게시하려면 세로 구도로 사진을 촬영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일반적으로 데스크탑 브라우저의 웹사이트 배너에 사용하는 이미지는 가로로 촬영해야 사진이 최적화되어 안정적이지만 모바일 브라우저는 스마트폰에 맞춰져 세로 구도가 더 효과적이에요. 이렇듯 이미지를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가로와 세로 구도를 촬영 시 고려해야 해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건물 사진은 2층의 건물에 문과 창문, 나무 같은 수직 요소를 강조한 사진으로 세로 구도가 더 적합해 보이네요. 그 옆의 양귀비 꽃사진은 중앙에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며 오른쪽에 여백을 두어 위아래로는 꽉 차 보이지만 오른쪽의 여백으로 인해 여유가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 아래의 협곡 사진은 풍경 사진의 일환으로 공간의 폭을 나타내기에 가로가 더 효과적이네요. 마지막으로 나뭇잎에 둘러싸인 인물의 전신 사진은 인체의 수직 라인과 포즈에 따라 비율과 실루엣을 나타내므로 세로 구도가 더 적합해 보여요. 이렇듯 작품에 따라 가로와 세로의 구도가 중요하지만 이 사진이 어디에 쓰일지를 먼저 고려하여 촬영하면 작업 시 편리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플로리스트 작품을 촬영할 때 이미 포트폴리오 형태의 포맷이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더 어울리는 구도로 촬영하면 되지만 어떻게 제작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가로, 세로 두 가지 구도의 작품 사진을 찍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